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신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투자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죠. 그렇다면 위기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물가 상승보다 너무나 위험한 신호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락하는 것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 또한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관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긍정적인 관점 하에서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인플레 정점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급등 중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 정점이 나왔다는 신호가 되는데,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 정점이 나왔다. 이것은 또 다르게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오로지 지금 시장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플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네, 그래서 이 인플레에 따라서 지금 3대 지수가 급등을 했지만 이 이면에는 또 무엇입니까? 네, 경기 침체도 지금 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지수가 급등했다는 이 이면에는 우리가 또 다르게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러한 신호들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이제 CPI라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PPI, 이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 이 세 가지 지수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물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됩니다. 침체. 자, 경기 침체가 왜 신호가 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이 수요가 줄어든 계기가 된 거죠. 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갔다. PPI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죠. 생산자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네, 수요가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물가도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수요 부진입니다. 수요 부진. 이 수요 부진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면 상당 시간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지금 당장에 우리가 S&P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가 올랐던 거는 이 한 가지만 본 겁니다. 무엇이죠? 물가라는 한 가지만 봤는데 그 이면에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경기 침체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기 침체라는 신호가 보여주게 한다면은 올해 정도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그리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오로지 하나의 포커스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가죠, 물가. 자, 그렇다면은 저는 올 하반기 아니면은 내년에는 저는 이 본격적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네, 이 경기 침체 하나라는 이 요인들만 또 주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상당한 부담을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3대 지수가 어젯밤에 지금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올라갔다는 요인들은 물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지속화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 했을 때는 저는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잡혔다는 것이 기회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각각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계속이 어떤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은 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되면은 진짜 상승하는 요인들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요인들이 지금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네,
장례식장 뭐 조의금도 있고 부의금도 있겠죠. 특히 장례식장에서 돈 들고 튑니다. 이거 돈 들고 튀어요. 꼭 보시면은 경기 침체 우리가 초반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이겁니다. 꼭 부의금 통을 들고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꼭 가족 중에 한 명 생겨납니다. 네,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꼭 이 돈 들고 튄다. 이 앞에 보시면 우리의 통 있죠, 통. 앞에 이거 저금통 같은 거 이 구멍이 있고 넣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은 꼭 튄다 이거. 그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 초반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부의금통, 뭐 조의금통 들고 가족 중에 한 명은 튀면서 이제 지금 전화가 안 됩니다. 네, 전화가 안 되면서 네, 이제 발신음도 안 되고 네, 지금 전화기 꺼져 있죠.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경품 청약 안 되는 거예요. 청약. 그 청약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계약 취소가 되죠. 계약을 안 해. 네,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경기 침체 신호죠. 당연히 청약. 자, 이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때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네, 재개발 재건축. 왜 그러냐? 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 어차피 경기는 항상 순환이죠. 순환. 항상 이래 순환이라고 했죠. 경기는 영원히 오르지도 영원히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일어나는 모든 시세, 콩나물 시세도 마찬가지죠. 다 오른과 내림이 반복한다 그랬죠.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내리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왜 좋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은, 네, 이 경기가 침체되는 중간에 오게 되면은, 이 말미에 오게 되면은, 네, 이게, 현금 청산을 선호합니다, 나중에. 현금 청산을 선호해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보시면은 일반 물량이 대부분 많이 늘어납니다. 네. 경기가 좋을 때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은 뭐 90%, 95%까지 이 지금 뭡니까? 조합원 이제 물량을 받으려고 하죠. 경기가 안 좋을 때 되면은 사업성이 어렵는다. 이게 지금 항상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무엇입니까? 동면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경기가 반드시 침체가 되기 때문에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에 살 수가 있죠. 저가에.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햄버거 가격이 낮을 때죠. 왜? 햄버거 기존에 우리가 경기 좋을 때 살 수 있는 가격을 하나의 가격을 주고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죠? 네, 저를 찬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3년 만에 지금 가장 어려워졌죠. 집값 상승에 금리까지 부담되니까. 금리가 이제 부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수요가 어떻게 되죠? 네, 수요가 내년에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미칩니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보시면은 단순히 물가에 지금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는 경기 침체라는 이 직접적인 요인들, 이거는 직접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승률 크게 둔화된다라는 요인들이 경제에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지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제가 일본 니케이하고 니케이 225하고 다우, S&P, 나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000포인트 한번 맞춰볼게요. 자, 1000포인트. 자, 이 1000포인트를 제가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1000포인트를 맞춰봤는데 이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88년도예요. 88년도, 89년도. 이것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한다고 이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자, 이때 올랐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몇 번을 고전을 했습니까? 네, 총 4번이에요. 이 4번을 17년 동안 고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같은 소국이죠, 소국. 미국은 대국이죠, 미국은 대국. 큰 마켓이 커요, 미국은. 이게 소국과 한국이라는 소국과의 미국은 대국이고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크다. 시장의 규모가 작은 한국은 대변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박스권이에요. 항상 박스권. 하나의 고점을 치고 나면은 이 고점을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치고 박는 겁니다. 17년 동안 1000포인트에서 치고 박았어요. 자,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도부터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5년. 네, 8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횡보했어요. 횡보. 사실 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는 어떻게 됐죠?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 이제는 박스권이 무엇이 됐습니까? 2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2000포인트. 자, 이게 신기하죠?
이제 2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2000포인트를 뚫었어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2000포인트 뚫었죠. 또 2000포인트를 뚫고 나니까 또 2000포인트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이가 어떤 현상이 됐습니까? 이제는 1000포인트가 지지가 된 거예요. 1000포인트는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2000포인트 위에서는 저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큰 변화가 또 생겨났습니다. 언제 변화입니까? 이제 유동성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펼쳐지면서 2021년 대망의 3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3000포인트.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단계가 계단이 이렇게 된 겁니다. 계단. 자, 우리가 지금 계단이 1000포인트에서 한번 계단이 펼쳐지고, 네, 네 번이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이 펼쳐졌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무엇입니까? 소국의 비례라고 했습니까? 대국이 아니죠. 마켓 사이즈가 큰 소국. 마켓 사이즈가 큰 대국은 마켓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같은 대외의존도, 자원 한 푼 없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대외의존도가 높고 대외 변수가 취약한 나라들은 네 번을 찍더라, 네 번.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서 네 번이죠.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4회. 그러면 3000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3000포인트가 되고서는 곧바로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겠냐 이겁니다. 안 되죠. 여기서 보세요. 3000포인트. 왜 안 돼? 여기서 볼게요. 네, 재미난 사실이죠. 그러면은 3000포인트가 한 번 더 찍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간다고 하는 연불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존리라든가 지금 보세요. 네, 그리고 3% 방송 이 다 거짓말이 된 겁니다. 4000포인트 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4포인트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여러분들? 1000포인트 단위로 지금 시장이 계속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을 네 번을 찍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번 더. 그럼 여러분들이 바닥이 어디게 되겠습니까? 바닥이 2000포인트를 한 겁니다. 2000포인트.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시장이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시장을 제가 이렇게 지금 위에서 한번 볼게요. 네 번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네 번.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갔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지금의 바닥이라는 부분들과 아니면 물가가 이제 꺾였다는 부분들이 호재교장에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시장의 마음대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바닥은 언제 친다고 했습니까? 올해 9월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경기 침체라는 요인들이 만약에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저는 2000포인트 내외가 또다시 테스트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또다시 테스트를 하러 간다. 한 번은 꼭 테스트하러 갔으니까 이제 꼭 테스트하러 간다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찍었던 2200포인트 부근, 2250포인트 부근에서 네, 여기서 2000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는 새로운 우리가 역사를 펼쳐지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3000포인트 위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위에서는 청산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약하면은 1000포인트 위에서는 우리가 4번을 찍었고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위에서는 4번을 찍었죠. 2000포인트 한 번, 두 번, 또 4번 찍었고 그럼 이제는 3000포인트 위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레벨업이 되면은 4000포인트가 되겠죠. 1000포인트 단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곱게 안 간다는 겁니다. 이거 테스트를 적어도 3번에서 4번을 테스트하고 올라간다라는 과정을 봤을 때는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청산하고 다시 우리가 2500포인트 미만,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뭐 좌우할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전략적 차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해외 글로벌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니케이 225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를 보게 되면은 조정폭이 짧아요. 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정폭이 짧죠. 네, 지금 조정폭이 짧은데 지금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위에서 고점이 우리가 3만 포인트, 네, 3만 포인트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지금 물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죠. 이 조정폭이 짧죠. 거의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최고점 대비 조정폭이 짧아요. 야 중간쯤 내려왔습니다. 중간쯤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또 한번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조금 조정폭이 크네요. 그래도 한 조정폭에 왔던 부분에서 반등이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코스피는 지금 굉장히 약하죠. 코스피가. 네,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피가 무엇이죠? 이까지 내려왔다가 이 하락폭에 비해서 이까지 지금 반등했어요. 이 반등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등이 약하다. 자, 반등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설이 있죠. 내려왔다가 우리 올라왔죠. 내려왔다가 이 반등이 약화되면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올라왔다가 이 반락이 조정폭이 얕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는 속성이 크죠. 네, 이런 속성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3000포인트라는 부분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버렸죠. 그럼 여기서 몇 번을 아마 고전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4000포인트가 된다. 이거는 시장이 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저는 오로지 투자자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4000포인트가 다음에 목표치가 된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1000포인트 단위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계단식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됐을 때 뭐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뭐 치고 박다가 3000포인트에서 뚫고 올라갔을 때는 목표치는 4000포인트 그 위에다. 5000포인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냐. 내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자, 경기 침체뿐만 아니고 인구 감소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활력, 앞으로 노동인구 감소라는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거라는 사람들은, 네, 자, 앞으로 이어지는 반등 국면에서는 청산하고 해야 될 것이 없겠죠. 앞으로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